그러면 2단원의 패키지를 ETL 패키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원에서 만든 패키지를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제 확장을 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단원에 만든 패키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제 확장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나중에 다시 뭐 1단원의 내용을 검토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대비해서 이걸 복사를 해서 2단원 패키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실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복사를 해서 이제 2단원 패키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고 난 뒤 SSIS 패키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파일이 패키지가 다시 이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이제 만들어진 패키지를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이제 1단원의 패키지는 닫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어 흐름에서 속성을 클릭을 해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레슨2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름이 이제 바꿔졌기 때문에 시스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아이디도 이전 아이디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 새 아이디 만들기를 해서 새로이 바꿔주면 이제 2단원의 그 패키지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직 이름이 안 바뀌었네요. 그럼 이름 바꾸기를 해서 레슨 2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슨 2 이제 패키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우리가 샘플 폴더에 있는 이 텍스트 파일들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화폐별 환율을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new fact currency 데이터라는 이제 그 사실 테이블로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 작업을 할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단원에서는 이제 한 개의 샘플 파일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동일한 작업을 여러 개의 파일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루프를 돌리는 작업을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 작업을 하는 거죠. 동일한 작업을 여러 개의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 이제 반복 작업을 해주는데, 그 반복 작업을 하기 위한 그 도구가 여기 이제 SSIS에서 for each loop container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for each loop container를 제어 흐름으로 이렇게 갖고 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for each loop container가 제어 흐름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을 클릭을 해서 편집을 클릭을 해도 되고, 또는 이 화면에 나타난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그냥 가장 일반적인 기본 이름으로 공통된 for each loop container로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for each file in folder, 그러니까 폴더 안에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이제 뭔가 작업을 할 것이다 해서 이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고 난 뒤 이제 속성에 보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언어가 로케일이 이제 한국어로서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for each file in folder라는 for each container의 여러 가지 이제 속성을 이제
바꿔줘서 폴더 안에 각각의 그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설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 컨테이너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다시 열고요. 이제 다시 열리면 컬렉션에 가서 무엇에 대해서 반복 작업을 할 것이냐 하면 이제 그 폴더 안에 있는 각 개별 파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 작업을 할 거죠. 그래서 for each 파일 열거자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파일들이 어느 디렉토리에 있느냐? 그러면 샘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 가지고 만든 그 샘플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디렉토리를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 샘플 데이터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개별 파일 이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currency하고 언더스코어하고 그 다음에 화폐 이름이 나오고 .tx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파일 이름은 currency 언더스코어 텍스트 .txt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이런 파일들을 대해서 이제 반복 작업을 루프 작업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 그 파일 이름을 이제 SSIS 즉 시스템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이제 파일 이름을 이제 변수로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 상에는 그러니까 ETL 패키지 프로그램 상에는 이제 변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변수는 뭘 찾느냐 그러면 이 디렉토리에 와서 각각의 파일을 찾아서 그 파일 이름을 그 변수의 값으로 이제 할당을 해서 실행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변수를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변수의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하면 뭐 임의의 이름을 줘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변수니까 앞에 variable에서 var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파일 네임, 파일의 이름을 파일 네임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확인을 해주면 이런 이제 루프 컨테이너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루프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는 것이 완료가 되면 일단은 내가 만들어 놨던 개별 파일에 대한 ETL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이 루프 컨테이너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면 이제 이 루프 컨테이너가 요 개별적인 ETL 작업을 그 파일의 폴더에 있는 각각의 모든 파일에 대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제 실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으면 우리가 그 원천 데이터를 이제 읽어오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것은 여기에서 데이터의 변환 작업을 한 거죠. 변환 작업을 이제 어떻게 하라 하는 걸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이런 변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천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와야 되고, 이렇게 추출해 온 데이터를 변환을 하고 난 뒤는 잘못됐네요. 요 아래,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죠. 데이터를 이제 추출해 오는 것은 이제 프레 파일들로부터 추출해 오고, 그 다음에 변환 작업을 하고 나면 이 변환 작업이 된
데이터는 어드벤처웍스 TW2012에 이제 적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1단원에서는 샘플 파일 한 개만 이제 추출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디렉토리 안에 있는 여러 개의 파일을 다 추출해 오라고 우리가 이제 그 변수도 지정을 해 줬죠. 그렇게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이 연결 관리자에서 이 원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 오는 그 방법을 이제 다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샘플 프랩 파일 소스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면 여기에 이제 속성이 나타나고 프랩 파일 연결 관리자가 우리가 열이라든지 칼럼을 어떻게 매핑 시켰느냐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매핑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 관리자 편집기는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을 이렇게 보면 속성이 이제 나타나면 그 화면에서 보면 되고 나타나지 않으면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이제 속성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커넥션에서 뭐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 랑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자습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패키지의 패스는 커넥션을 통해서 이렇게 패스가 결정된다 뭐 하는 것들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정이 되면 여기서 이제 식을 이제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 식에 있는 단축키를 클릭을 하면 속성식 편집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속성식 편집기에서 커넥션 스트링, 그러니까 변수의 그 파일의 이름을 우리가 변수랑 이제 매핑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단원에서는 한 개의 파일을 그냥 가지고 왔기 때문에 파일 이름을 그냥 그대로 지정을 해줬죠. 그래서 샘플 커런시 데이터.txt 이렇게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줬는데 2단원에서는 그 파일의 이름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커런시 그래서 그 파일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조금 전에 우리가 해준 것처럼 currency underscore wildcard.txt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와일드카드에 뭐 US 달러도 들어가고 캐나디안 달러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파일의 이름을 나타내는 변수를 뭐라고 우리가 지정해 줬느냐 그러면 variable file name이라고 이렇게 변수를 이제 지정을 해 줬죠. 그러면 이 원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올 때 커넥션을 연결을 하는 스트링을 이제 파일 이름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파일 이름이 그냥 그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식에서 사용하는 변수로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 및 매개 변수를 확장하면 조금 전에 정한 유저가 아마 유저라는 거는 시스템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지정해 준 거고 그 변수명은 var file name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와서 요 식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제 이 변수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var file name이라는 변수명을 통해서 그 파일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속성식 편집기도 확인을 해서 이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단원에서 만들어 놓은 ETL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개의 파일에 대해서
반복해서 실행하는 그런 이제 ETL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 관리자에 보면 샘플 프랩 파일 소스 데이터 앞에 여기 변수를 나타내는 이런 표시 fx가 있죠. 그럼 이제 이게 변수를 통해서 연결이 됐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정한 설계한 샘플 커런시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ETL 프로그램이 반복해서 실행이 되는 것이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이제 데이터 흐름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쭉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2단원의 작업이 다 완료되고 나면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가서 1단원에서 만들어 놓은 new factor currency rate라는 테이블을 이제 삭제해서 없애버리고요. 그럼 없어졌죠? 없애버리고 난 뒤 다시 이제 여기 와서 ETL 패키지를 이제 실행을 한번 하면 그 전체 모든 그 화폐 단위에 대해서 환율 데이터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제대로 적재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디버거에 가서 디버깅 시작을 클릭을 하면 그래서 이제 디버깅을 해서 실행을 하면 보통 잘 실행이 될 건데 이제 혹시 하다 보면 뭐 샘플 OLEDB 데스티네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런 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failed to 여기 보면 open new factor currency rate라는 뭐 테이블을 뭐 여는데 뭐 에러가 발생했다. 그런 것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여기 가면 샘플 OLEDB 데스티네이션에 이 빨간 표시가 돼서 오류라는 게 이제 나타나 있죠. 그러면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우리가 1단원에 만들 때 New Factor Currency Rate 해서 이제 새로 만들기를 보면 Create Table 했는데 Sample OLEDB Destination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이제 바뀐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샘플 OLEDB 데스티네이션을 1단원에 했던 것처럼 new fact currency rate 이렇게 해주면 이 샘플 OLEDB 데스티네이션의 그 테이블 이름이 이제 이걸로 이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new fact currency rate하고 테이블 이름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 같아지게 돼서 이제 확인을 하면 이 X 표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디버깅 시작을 하면 디버깅이 오류 없이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번 계속 뜨잖아. 그 여러 번 뜨는 것은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계속 적재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되고 나면 그럼 실제 이제 그게 그렇게 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의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이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어드밴스 옥스 DW 2012에 가면 여기에 New Fact Currency Rate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새 쿼리를 해서 use 어드밴스 옥스 DW 2012에서
db를 사용하고 select star from new fact currency rate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모든 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해당되는 날짜에 환율이 다 이제 입력이 돼서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환율 화폐 단위뿐만이 아니라 어드벤처웍스라는 회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폐 단위의 환율을 이제 외부에서 텍스트 파일로 받아서 그걸 이제 변환하고 통합해서 이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새로운 테이블을 적재하는 과정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한 2단원의 실습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을 우리가 실습을 할 때 그 디버깅을 해서 실제 실행을 할 때 보면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 쪽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 흐름에 가서 샘플 OLEDB 데스티네이션을 이제 다시 새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이제 지정을 테이블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그게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 오류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그 데이터 그 ETL 작업의 출력을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하는 그 연결을 한번 만들어 주고 나면 사실은 그 연결이 유지되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해도 해당되는 연결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 없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어떤 작업을 하고 난 뒤 또 그 다음 작업을 하면서 이전 작업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던 레코드들을 없애고 새로운 작업의 결과를만 이제 새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이렇게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가서 테이블을 삭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하고 나면 여기 이제 테이블이 없어졌잖아요. 테이블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그걸 적재를 하려고 그러면 이전에 연결해 놓은 연결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했던 것처럼 디버깅을 시작을 하면 이런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샘플 OLEDB 데스티네이션 failed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오류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나오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 와서 다시 이제 이 연결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테이블 이름을 new currency new fact currency rate new fact currency rate라는 뭐 이전에 동일한 테이블 이름을 쓰면 currency rate라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을 하면 새로운 연결이 이제 다시 이루어지는 거죠. 새로운 연결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버깅이 다 끝나고 나면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 가서 new fact currency rate 그러니까 이제 새로 고침을 이 어드벤처웍스 DW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보면 이게 여기 이제 new fact currency rate가 나타나죠. 그러면 select star from new fact currency rate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또 작업을 할 때 이전에 이루어졌던 이 지금 있는 이 레코더들을 다 지우고 싶으면 테이블을 지우면 그 연결이 끊어지니까 또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테이블을 지우기보다는 delete from new fact currency rate 이래 가지고 레코더만 다 지워버리면 레코더가 다 지워집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select star from 이렇게 해보면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죠. 그래 그 레코더만은 다 지워졌지만 그래도 테이블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연결 관리자에서 연결을 해 놓은 것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어떤 이쪽에서 봐야 되겠네. New Fact Currency Rate와 연결이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디버깅을 해도 그대로 연결이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없이 그대로 잘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